노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기에 어떤 느낌이 드셨던가요?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 같은 거는 참 보기가 좋은데 어쩐지 좀 어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정말 그 어르신들의 이렇게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감을 통해 가지고 친교를 이루고 그런 그 과정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그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주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그걸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 옛날 분들은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옛날 분들은 사랑하게 되면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사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개 뭔가 자식을 낳고 또 뭐 이런 그 역할, 부부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거에만 집중이 돼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타부시하고 그리고 기피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고 그저 좋아한다, 마음에 둔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젊은이들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노인들의 사랑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갑자기 기쁨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의욕이 생겨요. 무슨 일이든지 평범하게 무가치하게 보고 있었던 것들이 새삼스럽게 나에게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삶의 의미, 생기, 생명력 이런 것을 갖다가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이 꼭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도 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주인공 여자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입장에 보면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기껏 전화가 오면은 딸 자식, 아들 자식 애들이 손주나 좀 맡겨놓고 어디 지네들 놀러 가려고 그때나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뭔가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식들의 그 요청을 보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친구가 와가지고 뭐 돈 많은 어떤 그 사장을 또 만나자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 주인공 이 여자 그 본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뭔가 굉장히 외로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계절이 가을이고 낙엽도 떨어지고 음악도 또 그렇게 배경음악을 깔다 보니까 그 외로움 같은 게 아주 절절하게 흘러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뛰어나왔죠. 나와가지고 우연히 그 서독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고향에 와서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그 고향의 맛을 느껴보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한 데서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향을 오래간만에 찾아왔으니까 뭔가 그 감개가 무량하기도 하고 뭔가가 새롭게 느껴지고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 사실은 그 불꽃이 튀게 돼 있죠. 원래 이 모티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서로 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랑의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꼭 이것이 젊은이들의 그 전유물이 아니고 노인들에게도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첫 번째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고독입니다. 외로움이죠. 자식들이 많아도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외로움을 달랜다고 하는 것은 노년 생활에 있어서 정말 노년을 보람있게 지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든가 어떤 그 사귐이라든가 사교라든가 특히 이성 간의 사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색하죠.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는 눈도 이상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자식들한테 들키면 망신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억압이 돼 있어요. 억압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억압됐다고 해서 그런 그 내적인 욕망이 죽느냐 하면 죽는 게 아니거든요. 내적으로는 불쑥불쑥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노년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년 세대가 이제 좀 비중이 커지고 해서 이것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노인들이 정말 제2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은 가장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는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청소년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산단 말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는 70대, 80대, 90대 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의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꼭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그 다음에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측면,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측면이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노년의 부부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유튜브에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남자들은 그것을 기분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는데 여자들은 그것을 보면은 기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아프다, 또 기분이 좋다 하는 이런 것을 감정과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분노를 한다든가 시기와 질투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그 2차적인 그런 감정까지 연관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경험한 그 내용이 과거의 경험으로 이렇게 쌓인답니다. 이렇게.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들어서 하는 얘기지 잘 모르죠. 남자들은 그렇게 딱 보고서 기분이 좋으면 그냥 좋고 그냥 막 여기서 끝나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대신 남자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대신에 미래를 생각한단 말이죠.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실수를 잘못해서 이렇게 아프니까 다음부터는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가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게 감정으로 남기 때문에 그게 퇴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그와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곧장 옛날 그 과거로 되돌아가 가지고 옛날에 어땠고 저쨌고 막 떠드는 게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그 차이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죠? 젊은 남녀가 만나서 똑같다 하게 되면 별 매력이 없을 거라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충하고 서로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끌리고 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비감 이런 것은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이것이 다른 것 때문에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서는 부부 사이가 원활하지 못하고 자주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사고방식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를 뿐이지 누가 옳고 그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자들은 2차적으로 일단 듣고 나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른 보면은 남자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건 항상 여자가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그 마음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황혼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게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황혼 이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말만 이혼을 했을 뿐이고 또 집만 서로 따로 살고 있을 뿐이지 아들 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같이 살고 있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 하나만 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노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성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이성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새롭게 배워야 될 분야가 있다는 거. 지금 현재 부부가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은 그 부부가 새로운 기분으로 서로 사실 수 있도록 배워야 하고, 만약에 홀로 계시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새로운 사람을 짝을 만날 수 있게, 새 짝을 만날 수 있게
그 새싹이라고 하는 게 꼭 부부가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친구로서,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손잡아주고 공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으로 사실상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나누고 있는 이 친교의 모습은 젊은이들의 모습과는 같을 수가 없죠. 젊은이들의 모습과도 같아서도 안 되고, 노인은 노년에 맞게, 걸맞게, 품위 있게 그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또는 어떤 에티켓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또는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노인들의 그 독특한 그런 친교의 그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세 편 영화를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나 제가 늘 느꼈던 티랑 살면서 은퇴 생활하고 사회적 은퇴 생활하고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생활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별 문제 없는데, 역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성관의 그게 외로움, 물론 전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정신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한 부분에서 공감이 간다, 그런 말씀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정신 세계에서 보다 더 저는 그 영화를 속에서 보면서 아름다운 로맨스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말씀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세 편의 영화를 너무 잘 봤고요. 불효자 너무 좋고, 지금 이것도 아까 이제 그냥 느낌은 뭐 대동소이하죠.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 진짜 이렇게 뭐 기사를 보면 노년에 우리가 그 불효자에서도 의사, 과학자들 때문에 괜히 100세 살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진짜 노년의 그런 성문화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고, 또 제가 어디서 신문 보니까 오히려 청소년들보다 노인의 그 성병이 더 많대요, 퍼센티지가. 그래서 또 부부관계에서는 또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떻든 뭐 그런 것도 사회의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진짜 부인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그 허전함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가족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은 다 혼자니까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문화생활 이런 거에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또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그 억압되고 억눌렸던 자기의 삶들을 좀 더 좋게 승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에 저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영화는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제 인생이라고 해서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다르고 또 가는 그 방향이라는 게 너무 비슷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배움이라는 그 과제를 가지고 부부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느낀 거는 별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앞으로는 좀 더 배우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문화생활을 지금까지는 좀 누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문화생활을 좀 누리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하고요. 불륜의 로맨스까지 간 건지 지금 의심스럽기도 한데 하나는 제대로 좀 해보시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립영화 참 감사하고요. 또 뭐랄까 배우는 거를 좀 더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나이 먹어서 의사들이 100세를 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화생활을 좀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기적인 말투 같아서 이걸 이렇게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로남노, 내가 하는 것도 노면서고 남이 하는 것도 노면서다. 이런 좀 견해를 가져줬으면은 더 좀 사회가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자기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고 남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배우자를 아주 성격이 안 맞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지옥 같은 그런 가정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바꾸세요. 노후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는 것이 이성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이성적인 즐거움이 있으면은 병원에 갈 일이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그만큼 건강해지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좋고, 이 자식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고 좋아질 것을 생각해서 이 아름다운 이성관계가 아주 노후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편 잘 봤습니다. 근데 전 두 번째 본 거에서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병이 걸리고 또 이렇게 기력이 없이 집에서 이제 있을 때 그 아내의 등살에 좀 못 이기다가 되게 잠깐 나갔다가 제2의 학교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살리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고, 야, 저런 기회가 참 우연이라면 우연일 텐데 저렇게 되면 그것도 삶의 보람에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이제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열심히 잘 보신 것 같고 저희들도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노인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마치 상업 영화를 보듯이 보면은 이것처럼 재미없는 영화가 있겠어요, 그죠? 재미 하나도 없지. 근데 이게 이제 독립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이야기고 내 옆에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 동네 이야기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관심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 일반 상업 영화 흥미를 위주로 하는 그런 영화와는 다르다. 그래서 저희 도슨트들이 하는 것은 이것을 매체로 해가지고 이 영화에서 감독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이런 것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자주 불러주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직접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